안녕하세요. 논리와 정독입니다. 네, 오늘은 소피스트 내용을 가볍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하고 있고요. 소피스트가 대략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게요. 왜 소피스트 내용이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까지는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간략하게만 어떤 내용이 구성되어져 있다, 이거를 확인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일단 소피스트는 소크라테스에게 이제 손님이라는 대상을 이제 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손님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현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손님에게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를 그럼 너가 한번 규정을 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손님은 테아이테토스를 지목을 하면서 같이 소피스트를 규정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초반에는 소피스트의 어떤 양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류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돈을 받고 어떤 기술적인 면들을 제공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인데 소피스트들의 이제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이제 하나의 기술을 남들에게 알려주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의 이제 기술을 가진 걸로 보이는데 마치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반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반박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반박을 하니까 뭔가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몰라도 반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그들이 제대로 아는 게 맞는지 의문을 갖는 거죠, 손님은. 그리고 그 소피스트들이 자신들을 홍보를 할 때를 보면은 짧은 시간 안에 이제 돈을 받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 짧은 시간 안에 어떤 것에 대해서 통달을 하게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라서 손님은 이들이 말하는 게 어쩌면은 진짜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아는 척 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는 척 하는 것이라고 하면 어떤 걸 모방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인을 모방을 해서 지식인인 양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방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방을 한다는 것은 두 가지 분류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이제 그야말로 진짜 어떤 지식인하고 똑같은 지식을 지녔기 때문에 그 사람을 모방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게 아니라면은 똑같은 지식은 지니지 않았지만 있는 척 해가지고 모방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의 모방 분류에서 첫 번째를 닮은 꼴 모방이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를 유사 닮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유사 닮음에 이제 소피스트를 규정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 그들이 진짜 아는 게 아니라 반박만 잘할 뿐이고, 반박을 잘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아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들을 유사 닮음에 해당을 시키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소피스트들이 유사 닮음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실제 지식인이 아닌데 지식인인 척 한다면은 그것은 이제 약간 거짓된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파르메이데스가 이제 했던 얘기 중에 있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하지도 말고 이제 생각하지도 말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있지 않은 것에 이제 포함될 수 있는 것이 이제 거짓인데, 왜냐면은 있다는 것은 참이 될 수 있고 있지 않은 것은 거짓이 된다고 이렇게 분류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있지 않은 것, 거짓에 대한 거를 이제 손님이 소피스트를 이제 너희는 유사 닮음을 제작하는 사람들이다, 유사 닮음을 이제 따라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소피스트들이 아니 파르메이데스가 우리 보고 거짓에 대해서,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말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그걸 한다는 거야? 이렇게 반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사 닮음이라는 게 확실히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파르메이데스의 입장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고 손님이 생각을 해서 과연 파르메이데스가 말하는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생각하고서 이렇게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탐구하지 말아야 될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는데 이제 있지 않은 것이 뭘까부터 생각을 해요. 있지 않은 것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는데 이제 있지 않은 것을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그러니까 손님이 생각을 해봤는데 있지 않은 것이 있다. 뭐 아니면은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손님이 생각을 하기에 있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있지 않은 것이 마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있지 않은 것이라고 표현하면 단수 표현이잖아요. 단수라는 건 하나의 존재인 거고, 그 다음에 있지 않은 것들이라고 한다면은 복수 표현이라서 여러 존재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지 않은 것을 표현을 하지 말라는 말을, 있지 않은 것을 생각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라는 말을 그대로 이제 따라서 누군가한테 말을 하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있지 않은 것을 있는 것으로서 말을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파르메이데스의 말대로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는 것을 이제 실천을 하고 싶은데, 있지 않은 것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있지 않은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손님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손님은 나는 도저히 있지 않은 것이 뭔지, 그 다음에 있지 않은 것을 내가 지금까지 말한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는 표현을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테아이테토스에게 너가 한번 해봐라. 난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니까 테아이테토스도 아니 너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있지 않음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지 말자는 결론이 나와요. 그렇게 나오면서 이제 손님은 소피스트를 거짓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 규정을 하고 싶은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일단은 걔네들이 모방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너희는 모방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방이나 모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손님이 테아이테토스에게 그 모방이라는 것을 설득을 시켜야 된다. 소피스트에게 그렇게 설득을 시켜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모방이 뭔지, 모상이라는 게 뭔지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모상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거울에 비친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모상에 해당이 돼요. 왜냐면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비친 어떤 모습이 그게 실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울 속에서 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야말로 반사된 상이기 때문에 이건 실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존재처럼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거울을 본다면은 나는 실제 거울 밖에 있지만 거울에 비춰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모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존재적인 측면을 보는 거예요. 나는 실제로 존재하는 거고 저 거울에 비친 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말하면은 있지 않은 것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있지 않은 것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있지 않은 것이 되는데 모상은 있어요. 그 거울에 비친 상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지 않은 것이 거울 속에 비친 그것이 있지 않은 것인데 있지 않은 것이 있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손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네, 있지 않은 것이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를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실제로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누군가한테 속기도 하고 아니면 누군가를 속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속으려면은 거짓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있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속겠죠. 만약에 있는데도 있지 않다고 하면 그 사람이 속는 거고요. 만약 있지 않은 것이 있지 않다고 말하면 그건 제대로 사실을 말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속은 게 아니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해도 마찬가지로 사실을 말했기 때문에 속는 게 아닌 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모상이나 아니면 거짓이나 아니면 사기, 속임 이런 걸 보면은 있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이 실제로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접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손님은 있지 않은 것이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있는 것에 대해서만 탐구를 하다 보면 오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오류를 찾아서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 있는 것에 대한 입장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있는 것 중에는 일단 첫 번째는 있는 것이 하나로 있다라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은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실제 존재하는 건 하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있는 것은 둘로 있다. 모든 것은 둘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둘로 있다는 입장은 이 세상은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 이 성질을 기반으로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으로는 있는 것이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물질로만 된 것들이 실제로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있는 것이 관념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 있는데, 이 입장은 관념만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고, 이제 뭐 실제 존재들, 우리 눈앞에 펼쳐진 세계들은 다 뭐 허구나 아니면은 실제 존재는 아니다. 네, 실제 존재의 그림자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입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장들이 오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오류를 파헤쳐보자 하면서 손님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입장들을 이제 비판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있는 것이 둘로 이루어졌다는 입장부터 보았던 것 같은데요.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이 사람들에게 이제 손님이 묻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은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있는 것은 뜨거운 거냐 아니면 차가운 거냐라는 질문을 해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은 어떤 오류가 생기게 되냐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둘로 있다고 하는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으로 있다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뭐냐 했을 때, 만약에 뜨거운 것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차가운 것은 있지 않은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차가운 것을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뜨거운 것이 있지 않은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이렇게 돼버리면은 실제로 걔네들은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으로 있다, 모든 세상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하나만 있고 하나가 있지 않은 상황이 돼버려요. 그런데 실제 걔네들이 하고 싶은 말은 둘 다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둘 다 있으면서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을 긍정하면서 아까 말한 있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서, 결론적으로는 뜨거운 것, 차가운 것, 있는 것, 이 세 가지가 실제 있는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왜냐면 이 뜨거운 것이란 개념과 뜨거움, 차가움, 있음, 이 세 가지는 각각 별개의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님이 너희는 지금 세상이 둘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있는 것을 대입을 해보면 있는 것이 뜨거운 것에 해당이 되는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에 해당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세 개의 뜨거운 것, 차가운 것, 있는 것, 이렇게 세상은, 만물은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제 비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오류가 있는 거, 둘이 아닌 세 개가 있는 것으로 이제 판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것을 하나로 보는 입장에게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로 보는 입장에게는 있는 것을 너희가 생각했을 때 있는 것이 하나냐 이렇게 물어보면 있는 건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하나는 하나이면서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이면서 있는 것이 되면은 하나는 둘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있는 것과 하나로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라는 그 명칭은.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하나가 둘이 되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너희가 말한 건 틀린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 이제 하나와 관련된 거에서 이제 전체와 하나가 같다고 보는 입장이 있는데, 만약에 전체와 개별적인 하나가 같다면은 전체는 부분을 가질 수가 없다. 전체라는 거는 어떤 부분들이, 구성 요소들이 모여져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전체가 하나로 돼 있다면, 양이 하나로 돼 있다면은 구성 요소들이 없단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전체 하나 말고는 구성 요소가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체와 하나를 같이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만물, 있는 것이 하나라고 보던 그 당시 입장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있는 것을 물질로 이제 있는 것들이 물질이다, 물질만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입장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데요. 일단은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신체에 영혼이 깃든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영혼이 있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그 당시 사람들은 영혼이 있다, 그래 우리 몸에 영혼이 있지 왜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영혼 중에는 정의로운 것도 있고
기억이 안 나네요. 지혜로운 것도 있고, 네, 이런 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아, 정의로운 영혼도 있고, 지혜로운 영혼도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손님이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손님이, 야, 그러면 지혜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리고 정의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미 지혜롭다. 어떤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은 정의롭다. 어떤 사람은 정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 우린 취급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정의도 있고, 정의도 있고, 그 다음에, 지혜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 지혜랑 정의, 영혼은 물질이야? 라고 이제 손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손님이 그렇게 물어보면은 물질은 아닌 거죠. 왜냐면 영혼을 우리가 본 적이 없고 물질로서, 그 다음에 지혜를 물질로서 본 적도 없고 정의를 물질로서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물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이 만물이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물질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이제 오류가 있는 걸로 판결이 나고요. 이제 오류가 있는 거 결론이 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비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관념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관념만이 있는 것이다. 라고 본인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약간 선행되는 지식이 좀 필요해요. 이데아라는 것에 대해서 좀 지식이 필요한데, 이걸 설명하기는 조금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하기 어려우니까, 이거는 대충 그냥 책을 보시는 걸로 해가지고 넘어갈게요. 아무튼 간략하게만 얘기를 하면은, 이 관념론자들의 입장에서는, 운동이란 개념이 있을 때, 운동이라는 이데아가 있을 때, 이것이 이제 실제 어떤 존재와 연결이 되지 않는다. 서로 분리되어져 있다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손님 입장에서는 이 신체는 운동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운동이라는 개념이 이 신체와 관련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신체를 가지고 있는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다면 그건 말도 안 되고 실제로는 우리 움직이고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관념과 그 다음에 개념과 그 다음에 실제 존재들이 서로 연결이 돼 있음을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튼 이런 내용이 들려지는데, 이거는 좀 더 깊게 보시면서 천천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신체에 운동이 결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 결합이 되고 대부분의 만물들은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운동이란 개념이 존재들과 결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있는 것에 대한 입장들이 모두 오류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손님이 밝히게 되죠. 예, 이렇게 밝히게 되면서 이제 있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것이 옳을 수 있다는 확신을 점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탐구를 조금 더 이제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데, 있는 것에 대한 입장들의 오류를 살피는 과정에서 살펴보면, 운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체가 서로 결합이 된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할 수 있는 거는, 운동과 정지가 서로 결합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이 어떤 것하고는 결합을 하고, 어떤 것하고는 결합을 하지 않는 상황을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손님이 어쩌면은 어떤 것들은 서로 결합하려는 성질이 있고 어떤 것과는 서로 결합하지 않는 성질이 있다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유사한 경우로 살펴볼 수 있는 예시가 철자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철자술을 얘기하게 되는 이유는 자음과 자음은 서로 결합하지 않아요. 네. 기역, 시옷을 더해가지고, 기역과 시옷을 더해서, 이제 어떤 발음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결합을 안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자음과 모음이 결합이 돼야만 소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음에 대한 얘기는 테아이테토스에서도 나오는데, 아무튼 이런 철자술에서 봤을 때 자음은 자음끼리 결합하지 않고, 자음은 모음과 결합을 한다. 이런 특징이, 우리가 앞서 봤던 운동과 존재, 있음이 서로 결합하고 운동과 정지가 서로 결합하지 않는 이런 어떤 특징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죠.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어떤 것들이 과연 그러면은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실제 다른 것들도 이렇게 이루어질까라고 하면서 살펴보면서 정지와 운동, 그 다음에 있는 것, 그 다음에 그 동일한 것, 다른 것을 이제 찾아 나가게 돼요. 네, 이렇게 나가게 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운동과 이제 있는 것의 관계를 따지는 과정에서 운동은 실제로 존재는 하지 않지만 있는 것과 결합해서 이제 있는 것과 결합을 함으로써 있는 것으로 취급이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과 같은 것들은 있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건 하에서는 있는 것이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있지 않은 것이 우리는 좀 더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된다. 있지 않은 것이 그야말로 있음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있음이라는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또 다른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과와 아닌 것이 있다 했을 때 사과라는 범주에 들어가는 건 전부 다 사과가 들어가겠지만 사과가 아닌 것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배나 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어떤 단어의 부정, 어떤 단어의 역은 그 반대 성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류라는 거를 지칭할 뿐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아름다운 것과 아름답지 않은 것을 비유를 드는 것도 이 이유 때문이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있지 않은 것이 특정 조건에서는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있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그 있지 않은 것들을 전부 다 관념적인 걸로 취급을 하게 돼요. 있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얘기를 관념적인 것으로 취급을 하게 되고, 그래서 파르메이데스의 표현에 대해서 있지 않은 것을 관념, 그 다음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존재적인 측면에서 얘기해서 그 관념적인 것들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손님이 지금 바라보는 관점은 파르메이데스의 관점이 유물론적으로 해석이 돼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있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이 과정에서 실제 존재는 아니지만 운동과 같이 어떤 존재와 결합해서 존재하게 되는 속성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관념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있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발견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있지 않은 것에 해당이 됐던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논의를 했던 그 거짓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 모든 과정은 거짓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파르메이데스라는 나보다 뛰어난 현자가 있는데 그 현자의 말과 부딪히는 그런 의견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현자들의 말에 현자와 어떤 그 파생된 어떤 입장들을 살펴보면서 내 말도 타당할 수 있다는 과정을 거치면서 파르메이데스라는 현자가 거짓이란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도 탐구도 사유도 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말도 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니까 말할 수도 있는 거네 라고 하면서 거짓을 이제 증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라는 걸 여기까지의 얘기로서 이제 확보를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소피스트한테 야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 오류가 있고 뭐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짓이 있는 게 맞잖아 이렇게 하면서 너희는 거짓을 부정할 수 없어라고 못 박아주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네, 그래서 이렇게 거짓이 있다는 걸 증명을 끝을 내고 그러면서 거짓이 있다는 것의 끝을 아직은 못 내죠. 그러니까 이제 소피스트들이 뭐 거짓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파르메이데스의 말에 의하면 있지 않은 것은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은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뭐 거짓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말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피스트들의 말처럼 실제로 말에는 거짓이 없는지를 이제 손님이 살피게 되거든요. 손님이 이제 살펴보는데 이제 예시를 아주 재밌는 걸 하나 드는데 테아이테토스가 뭐 앉는다, 걷는다 이런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테아이테토스가 날다, 날고 있다 이런 문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문장에서 이제
앉는다, 걷는다 이런 것들은 참일 수 있죠. 왜냐면은 실제로 걷고 그 다음에 앉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테아에테토스라는 인간이 날 수는 없잖아요. 뭐 날개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비행기라는 도구를 이용하지 않으면 절대 날 수가 없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난다라는 표현 자체가 거짓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면 옆에 친구가 있는데 어제 제가 어디 서울 상공 50m까지 날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말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 어떤 도구를 통해서 날았겠지. 아니면은 저 말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네. 내가 바본 줄 아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처럼 이렇게 이제 너무 자명하게 거짓말인 게 있고 뭐 참인 게 있고 이렇게 나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 속에는 이제 참된 말이 있고 거짓된 말이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피스트들이 말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우리의 이제 생각이나 진술, 믿음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손님은 말과 생각은 결국에는 그 서로 음성으로 표현이 되느냐 아니면 표현되지 않느냐 이런 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말에 거짓이 있으면 생각에도 거짓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소피스트들이 거짓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들을 소피스트들의 그런 노력들을 이제 차단을 완전히 시켜버리죠. 네, 그렇게 시키면서 이제 거짓이 있다는 게 증명이 되고 이제 그 손님은 테아에테토스랑 같이 이제 소피스트를 이제 거짓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이제 규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소피스트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실제로 지식은 없지만 실제 뭐 어떤 지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술을 판매하는 현자를 그 현자인 척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분류를 하면서 이 소피스트가 종료가 됩니다. 네, 소피스트의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 이 책의 내용이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이긴 한데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는 이제 책을 읽으시면서 좀 더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뭐 말이 끊기기도 하고 말이 헛나오기도 했었는데 어느 정도 감안해서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음에 또 다른 책을 소개하는 걸로 하면서 이번엔 마치겠습니다.